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 정연구 교수입니다. 저의 중점 진료 분야는 뇌혈관 질환으로 이 중에서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하는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그리고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모야모야병, 뇌혈관 협착 등이 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국내에서도 현재 매년 1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진단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가장 큰 특징은 원인을 알 수 없이 천천히 진행되는 양측 내경동맥, 즉 뇌로 들어오는 가장 큰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협착 혹은 완전히 막혀버리는 폐색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뇌 기저부에서 이상 혈관망이 발달하는데 이 모습이 담배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난다고 하여 일본어 모야모야를 붙여서 1969년에 일본에서 스즈키 선생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에 의해 뇌졸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즉, 내경동맥이 좁아지면서 뇌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의 증상이 발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 혹은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며 과도하게 발달된 측부순환 혈관은 혈관벽이 매우 얇고 탄력층에 결손이 생겨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발생률은 전체적으로는 여자 대 남자의 비가 1.8배 정도로 여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극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질환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연구에서 모두 가장 호발하는 연령대는 30에서 40대였고 두 번째로는 10대 이하의 소아 연령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호발 연령이 50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모야모야병의 임상 양상은 성인과 소아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선 소아에서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증상이 많은데 이는 대개 반복적이며 급격하게 진행합니다. 보통 울거나 피리를 불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노래, 달리기 등을 할 때 과호흡을 유발하고 이는 일시적으로 혈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어서 뇌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뇌 허혈 발작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인에서는 절반 이상의 경우에 뇌출혈을 일으켜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며 보고되는 주된 증상은 반측 마비, 의식 저하, 두통, 언어장애, 시력, 시야장애, 감각 이상, 경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의식 저하 및 두통은 뇌출혈에서, 감각 이상 및 시야장애는 뇌경색에서 나타나며 최초의 증상은 보통 뇌출혈이 동반된 환자에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모야모야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첫째로 좁아지고 막힌 혈관의 상태와 모양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뇌혈관의 기능, 그리고 혈관 재생 수술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뇌혈류 역학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뇌혈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MRI 및 MRA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뇌혈관 조영술입니다. 모야모야병의 진단과 치료 계획, 치료 후의 결과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흔히 모야모야병의 진행 단계를 6단계로 나누는데 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수술에 필요한 외경동맥의 혈관 상태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혈류 역학 검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퍼퓨전 MRI라고 불리는 뇌 관류 영상을 통해서 뇌 혈류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펙트라고 불리는 핵의학 검사를 통해 혈관 예비능, 즉 쉽게 말해서 뇌혈관의 자동 조절 기능이 얼마나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파악해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모야모야병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RNF213 유전자가 밝혀지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병의 발생 및 유전 경향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되고 내원한 모야모야병 환자의 경우에는
신경학적 결손이 이미 발생하였고 또 이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뇌졸중의 발생 전에 발견되어 적절한 시기에 조기 치료가 시행된다면 병의 완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목적은 결국 부족한 뇌 혈류량을 보충해주는 수술적 치료법입니다. 환자의 나이와 모야모야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주로 두피에 있는 혈관 혹은 근육층을 뇌 표면에 얹어서 자연스러운 축부 순환의 형성을 기대하는 간접 재혈관화 수술이 대표적이며, 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성인 모야모야병의 경우에는 흔히 두피에 있는 천축두 동맥을 두개골 내에 있는 중대뇌 동맥에 직접 연결해주는 뇌혈관 직접 문합수를 통해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부위로의 측부 순환을 일으키게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모야모야병은 서서히 진행하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미 뇌경색 및 뇌출혈 등의 뇌졸중이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비가역적인 일과성 허혈 발작의 발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아를 포함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마비나 경련, 언어, 시야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모야모야병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정확한 치료의 시기 및 방법은 임상 증상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검사 후에 뇌혈관의 폐쇄 정도, 측부 혈관의 발달 상태 및 뇌혈류의 기능적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의 유무이므로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음으로써 뇌졸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모야모야병을 설명을 하려면 진행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는 굉장히 절망적인 단어들의 조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병을 진단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암처럼 급속도로 진행해서 전신 상태가 불량해지는 병이 아니라 단지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의 진단을 계기로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증상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정도만 인지하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는다면 뇌졸중의 발생 및 재발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